조금 더 학생들한테 친근하고 그 변화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많은 여러 가지 개발과 그다음에 그 발전하는 학문의 기초가 화학이기 때문에 화학을 하고 나면 어느 분야로도 다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고 실용적인 학문이고 해볼 만한 가치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린 시절에 꿈을 이루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대통령, 아나운서, 의사, 연예인, 운동선수. 수많은 장래희망 중 오래도록 품어온 아이들의 꿈. 바로 과학자다. 우리가 누구인지 밝히는 인류의 오랜 질문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탐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상상력을 실현시킨다. 과학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꿈이 모두 담겨 있다. 과학자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과 연구에 대해 들어본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전에 여러분 나이였어요. 제가 왜 화학과를 왔나? 여러분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나라고 생각해봤더니 그 세 가지의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만남이 화학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 실험을 했죠. 40년 전에는 고등학교에 와야 과학 실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학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화학이 뭐예요? 반응. 그럼 화학이 무엇이냐라는 한 단어로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화학이 뭐죠? 반응이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어떤 그 과제가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화학이 무엇인가? 물질 얘기했어요. 화학의 관심은 물질에 있어요. 그 물질의 뭐를 우리는 연구하는 거죠? 변화, 또 성질, 바로 맞힌 거예요. 물질의 성질과 그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 화학이에요. 요술 같은, 마술 같은 현상이 화학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 과학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화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매료돼서 화학과에 왔고,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화학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남에서 고3 담임 선생님이 여기 와 계세요. 이게 사은회 때 사진이에요. 40년 전. 저는 화학과를 가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가정대학 가서 시집잘 가라. 여자가 무슨 화학을 하냐.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화학을 하고 싶었고,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이화여대 화학과에는 동창 교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서 공부를 시켜갖고서 이화여대 화학과 교수를 만들어라. 저희 어머니가 생각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교수 되는 거는. 그래서 제가 화학과를 왔어요. 여기 고등학교 선생님 와 계시면은 정말 아이한테 한마디 한 것이 그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화학과에서 면담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왜 화학을 하니?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 때문에 제가 화학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한 분이 삶을 바꾸셨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저희 선생님의 덕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세 번째 만남이 이화여대였어요. 이화여대는 기독교 학교고요. 그 안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굉장히 저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사명이 있다. 이런 걸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꿈을 꾸게 됐어요. 이화는 여성들한테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는데 제가 이제 이화여대에서 학문적으로도 저희 이제 화학과 50주년 기념 행사 때 맥더미드라고 하는 그 노벨 수상자 화학에서 그분을 모셔서 우리가 같이 논의하는 그런 그 과학적인 어떤 진보도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했을 때 제가 이화여대 학생처장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악수하고 하는 기회도 갖는 것이 제가 30년 전에 이화여대 교수가 될 때는 대부분의 학교에 화학과에 여자 교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화여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학생처장이라는 직함을 가질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행정력을 제가 키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꿈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었던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화여대는 엄청난 도전을 저한테 주고 있는데 이게 제가 회각 기념으로 보르네오 섬에 있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키나발루 그 산에 올라갔다 왔어요. 4,095m예요. 그러니까 이화여대 교수 산악회에서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성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한계가 없다. 이런 이제 도전을 저희는 받고 있고 제가 2번 암 수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 꿈이 킬리만자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이화에서 저를 가능하게 이 자리에 오게 했고요. 이제 연구도 제 삶의 일부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많은 그 외국에서 배운 연구들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늘 내 연구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약 개발 연구를 했는데 이 녹용 연구 갖고 이렇게 해외 나가서 발표하면 너 그 솥불 갖고 해봐라 뭐 별소리 다 들어요. 무시하고 제가 거의 25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마지막에 제가 기여해야 될 어떤 일이에요. 녹용에서 활성 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현재 저희가 2012년에 신물질로 미국 특허 등록을 해갖고 저 물질이 혈소판 촉진 인자를 만드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항암 치료할 때 조혈모세포 촉진 인자는 있어서 그걸로 약물을 개발하는데 혈소판이 떨어져요. 근데 그 혈소판을 촉진할 수 있는 물질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제 그 타겟인데 녹용의 효능을 보통 뭐라 그래요? 조혈 면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감기 안 걸린다. 또 피를 만든다. 이것이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능으로 말하는데 그것에 대한 활성 성분을 아직도 제가 못 찾고 있어요. 이거는 거기에서 나온 물질 중에서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서 신물질로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연구를 한 30년 하면서 이 녹용의 효능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법이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온갖 방법 갖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생리활성법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그게 제 결론이었고 내가 그 방법을 찾아내리라 라고 생각하고 항상 새로운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한쪽 연구는 계속 제가 논문 낼 수 있는 연구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게 제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게 내가 분명히 이거를 증명하고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생각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 분명히 이 녹용이 산소 전달에 관여할 거다라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기운이 다 떨어져 갖고서 있을 때 저걸 먹으면 제가 이렇게 기운이 남은 우리 학생들은 제가 한 4, 5월 되면 선생님 녹용 먹을 때 됐어요 그래요. 제가 기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먹고 나면도 괜찮고 아니 그 이제 상황에서 분명히 산소와 관련이 될 거다. 그리고 제가 그 산소 전달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제가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처음에 생각한 가설을 지금 보면 엄청 웃기는데 이제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런 가설을 갖고 이제 제가 한 15년 전부터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 이제 됐을 때. 근데 사람들이 저를 막 비웃죠. 아니 산소 전달 다 됐는데 뭘 갖고서는 또 하시려고 그러냐. 새로운 가설이 그러니까 1928년도에 산소는 기체 확산설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기체 확산설이 뭐예요? 확산이 뭐예요, 여러분? 응? 다 알죠?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자발적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가 여러분이 호흡한 산소가 헤모글로빈까지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그냥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확산으로 간다. 라고 하는 이론이 1928년도에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믿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생각을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어요. 1967년도에 계면활성제 중재설이라는 이카나오 교수가 했어요. 근데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단백질 중재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제가 이제 실험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게 산소가 이런 게 그냥 디퓨전이 아니라 단백질을 통해서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단백질을 산소로 함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화학자들이 선생님은 화학을 다시 쓰려고 그러세요? 뭐 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점점 이제 증명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제가 산소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헤모글로빈에서 못 벗어나요. 산소 전달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헤모글로빈 없는 시스템을 생각해서 계란이었어요. 그래서 계란은 어떻게 산소 전달하냐? 공기 주머니 있죠. 맨날 계란 후라이 하면서 제가 젓가락으로 막 이렇게 돌려봐요, 맨날.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이거 산소관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공기 주머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거 뒤쪽이에요. 말리면 이런 관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있어요. 그런데 그냥 흐트러지면 물같이 돼요. 굉장히 약하게 형성되는 그런 이제 관이 있어요. 그걸 제가 전자 현미경으로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이런 파이버를 형성을 하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얘가 가역적으로 만들어지고 흩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가스가 몸 안에서 세포신호 전달 물질이에요. 그리고 저산소증이 되면은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얘가 NO라는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알부민이 단백질이 이렇게 파이버를 형성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NaCl 소금물을 처리해주면 저렇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역적으로 이런 그 끈이 만들어졌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끈이 만들어지면서 산소가 들어가야 되고, 끈이 흩어지면서 산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재는. 그런데 저희 화학과에 7년 전에 이영미 교수가 오면서 용액 중에서 기체 센서, 그러니까 기체를 증명할 수 있는,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을 해줬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제가 이걸 증명을 해서 이제 한 반 정도는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갖고는 그건 간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사람만 MRI 하는 게 아니라 동물, 또 이런 계란 갖고 이게 48시간을 찍었어요. 계란을. 안 해준다는 걸 막 억지로 해갖고서는. 그랬을 때 그 뒤에 보시는 그 끈이 아까 보였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런 끈이 보이죠. 이거 처음 발견한 거예요. 계란 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가설을 이제 증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무호흡에 대한 그 증명인데, 그랑블루 영화예요. 그냥 산소 탱크 없이 물속으로 들어가요. 저분이 몇 분 동안 있었을 것 같아요? 물속에서. 몇 분? 7분 8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기록이 11분 35초예요. 김병만 씨가 3분 57초 있었어요. 그런데 김병만 씨는 그냥 가만히 들어가서 앉아 있었죠. 그거의 세계 기록은 22분이에요. 움직이는 거. 그럼 그 산소 다 어디 있었죠? 제가 그걸 설명하고 싶어요. 지금 과학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하죠. 근데 제 가설이 맞다면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제 가설이에요. 하도 사람들이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코에서 흡입한 산소가 폐로 들어갔어요. 폐포에서 적혈구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걸 다 확산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확산이 아니다. 단백질이 신호에 의해서 단백질 끈을 형성하고,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에 의해서 신호를 받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끈을 형성해서 산소를 보내주고 막 통과해서 결국 적혈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적혈구가 뇌세포까지, 말단 조직까지 가서 결국은 산소를 전달할 거다. 뿐만 아니라 단백질 자체도 산소를 함유할 수 있다. 이 가설이 제가 이런 거를 말했을 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물도 그동안은 확산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확산이 아니라 단백질에 의해서 이동된다는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발견되면서 2003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확산이론은 깨져야 된다. 우리가 몰랐을 때 확산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 채널을 발견한 것도 그분이 이 단백질이 분명히 물 채널 같은데 어떻게 이 물 채널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때 옆에 동료가 그런 거예요. 야, 개구리알 물속에 그냥 있잖아. 만약에 걔가 확산이면은 개구리알이 터져야 되잖아. 물이 그냥 안에가 더 용질이 많은데. 근데 안 터지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그 아쿠아포릴이라는 단백질, 이제 그것도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걸 발견한 거죠. 과거에는 그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증명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 개구리 알에다 당신이 말하는 그 단백질을 발현시켜봐. 그래서 개구리 알이 터지면 그건 물 채널이야. 근데 발현시켰는데 터졌어요. 그래서 그게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절 보고 저거 증명하면 노벨상이래요. 왜냐면 이제 가설을 이제 새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반 정도밖에 못 왔어요. 근데 눈으로 보여달라 그래요. 그런데 산소를 센싱할 수 있는 프로브가 지금은 없어요. 현재는 ROS, 아까 활성산소에 대한 프로브는 나왔어요. 그게 한 10년 전부터 막 개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방법을 가진 사람을 제가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 물어봤는데 안 된대요, 현재는. 그러니까 라만 하나만 가능한데 지금 이제 그걸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가장 증명할 수 있는 거는 형광 프로브, 산소를 증명할 수 있는 형광 프로브만 되면 바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한 5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 5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비웃고 뭐 제가 야유를 많이 받아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가능하겠다. 이제 라는 생각을 해주고 연구비를 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연구비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세 가지의 만남이, 이제 화학은 저한테는 항상 밥을 먹으나 뭘 하나 제 머릿속에서 항상 생각이 돌아가고 있죠. 그것이 이제 이렇게 항상 이 연구와 연계인데 삶 자체가 제가 이제 화학과 연구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 세 가지 만남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의 만남을 만들어 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이 자리에 저희 어머니를 초대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이제 키워주시고 또 제가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경력 단절이 안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다 키워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머니들이 계시면은 그 일을 해주셔야지 경력 단절이 안 돼요. 그래서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께 제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진지하게 제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연구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모습이 더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제 진로를 더 이과 쪽으로 확실하게 하는 게 되었고, 또 생명공학,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생명공학과 말고도 다른 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애들 이제 진로 지도하는데도 각 분야의 첨단 방향이 지금 어떤 식으로 연구되고 있는지도 이해하게 되고, 아이들 지도에도 좋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저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돼서 꼭 챙겨서 다니게 되네요. 네. 수학은 기초과학의 기초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들이 만드는 패턴을 보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